참 이상하지. 매일 그렇게 애쓰는데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혐오는 나날이 심해졌다. 나는 또 길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이 있죠. 하지만 우울증만큼 중요한, 하지만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질환이 바로 양극성 장애 중에서 2형입니다. 2형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우울증과 정확하게 겹쳐지는 증상들이 있고요. 추가로 경조증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미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지만 저 역시도 죄송하게도 우울증만큼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알다가 또 진단도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됐다가 몇 년 후에 경조증 증상을 처음으로 겪으면서 그때부터 진단이 바뀌어서 2형 양극성 장애로 바뀌고 약물도 항우울제에서 기분 조절제로 바뀌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조증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울증과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단과 치료를 쉽지 않게 하는 요인이 바로 경조증이라는 그 증상이 가진 매력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증을 어떤 위험한 현상이다, 치료해야 될 증상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 레지던트 때 양극성 2형 환자분의 경조증 증상을 접했을 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우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활력이 있는 거고 의욕도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자꾸 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치료를 해서 오히려 기분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본인도 그게 실탄인데 왜 강제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경험을 할 만큼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도 경조증 증상을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넘치고 의욕 있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조증이 치료해야 할 증상인 이유는요, 경조증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조증을 방치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기분이 가라앉고 평상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우울사파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 아주 가끔만 경조증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2형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은 결국에는 자주 찾아오는 우울증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경조증을 겪은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 증상은 더더욱이 자괴감이 들고 괴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이 되고 제일 중요한 자존감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진단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우선 이것을 치료해야 될 질환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의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닌 한 우울증 자체보다도 조금 더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양극성 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도 양극성 장애다, 2형 양극성 장애다 하면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고 치료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그런 경험을 한 현직 의사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아주 진솔하게 쓴 에세이이지만 또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찬란하고 자주 우울한 이라는 책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형 양극성 장애 자체가 찬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경조증은 아주 가끔 있고요. 일생에 한 번만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주 자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저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2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경조증과 우울 사이에서 의사가 직접 겪은 조울증의 세계라고 부제가 되어 있고
진솔하게 쓰기 위해서 저자가 또 현직 의료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명이 아닌 경조울이라는 가명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본인이 제2형 양극성 장애를 겪으면서 조증보다는 경조증이 가벼운 증상이지만 2형은 1형만큼 심하지는 않은 대신 재발이 잦다. 쉽게 말해 덜 아픈데 더 자주 아프다 라는 식으로 2형 양극성 장애의 핵심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본인도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고 10년 동안 거의 부정하면서 무시하면서 방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비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프롤로그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양극성 장애, 2형 양극성 장애 자체에 대한 자세한 기술보다도 한 사람이 우울증이든 양극성 장애든 나의 정신질환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고 왜 부정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부정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심리적인 변화의 단계들을 아주 잘 묘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극성 장애가 아닌 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존감 훈련이라는 꼭지를 보면은 이분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20대 때 받았지만 부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나의 근본적인 심리적 갈등을 우선 다뤄보자 이런 생각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1년 이상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분석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식했으니까 높아지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신분석은 단지 낮은 자존감을 인지하게 된 계기였을 뿐이었고 양극성 장애의 치료 자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법적인 방법도 썼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도서관에 가서 가장 늦게 나오고 성적도 잘 받아서 부러움도 사고 가짜 자존감이지만 그런 감정을 자존감으로 믿기로 했고 나중에 학생이 끝나고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으로 살면서 역시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을 계속 추구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편하진 않은 매일 24시간 나 자신에게 CCTV를 달아놓고 감시하는 기분으로 살았다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본인은 20대 중후반 내내 자존감 훈련에 빠져 있었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렇게 자존감만 높이려고 애쓰던 그 몇 년 동안 수차례의 경조증과 우울사파가 재발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양극성 장애뿐만이 아니라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불안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인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또 정확하게 진단된 만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를 받는 게 최우선인데 그거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자존감 만능주의로 귀결시키고 열심히 자존감 높이는 연습을 하고 가짜 자존감을 높이는데 몰두하고 제가 제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는 감정을 진솔하게 돌아보고 이러는 경험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죠. 그런 경험을 저자는 많이 했고 그 부분을 진솔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매일 그렇게 애쓰는데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혐오는 나날이 심해졌다. 나는 또 길을 잃었다. 술이라는 챕터도 와닿았는데요. 역시 근본적인 심리적 갈등과 관련되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되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조증일 때는 기분이 좋아서 또 쾌락에 몰두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반대로 우울증 상태일 때는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왜냐하면 우울한 기분일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좀 고양되고 자신감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우울사파일 때 술을 마시면 자기를 처벌하는 마음으로 마시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마시기도 하고 그런 자기 처벌적, 자기 파괴적 행위들을 오히려 즐기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이 우울할 때는 더 심화돼서 나는 너무 한차른 존재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그거는 너무 강력해서 남들이 아무리 나의 성과나 성취를 칭찬해줘도
결국에는 나 자신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형 양극성 장애를 겪게 된 그런 증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단을 인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배제된 채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꾸만 악순환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양극성 장애를 인정하고 기분 조절제 처방을 받으면서 안정되어 가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그렇게 양극성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완전히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진솔한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친에게는 말을 안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커밍아웃 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역시 기분 조절제로 안정감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 의구심은 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은 환자분들의 진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감정이 경조증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을 느끼다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평탄한 감정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요. 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이라는 게 뭔가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감정이 나의 본래 감정이고 그 감정 하에서 나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강렬하지 않은 상태. 그만큼 경조증은 매력적이고 나의 색깔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위험성은 너무 크고 결국에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면서 이런 나를 받아들이면서 평상심의 나로서의 나를 하나 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깨닫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고 있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가끔 찬란하고 자주 우울한 이라는 이 책을 저 역시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이형 양극성 장애를 많이 못 다룬 상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실질적인 환자분들이 겪는 그 갈등, 치료를 왜 못 받고 왜 거부하고 또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갈등들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제 유튜브 역시도 마음의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려는 노력을 하는 유튜브이지만 자칫 진단과 치료를 등한시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도 늘 있는데 이 책에서 진솔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